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신제국주의 시대의 도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다극화의 축, 미국, 중국, 러시아입니다. 26년 1월 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왔죠.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 정치권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 말들이 많죠. 타협과 공존의 시대가 아니라 초강대국들이 각자 독주하는 시대가 열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 10명 중 7명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원유가 묻혀 있죠.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무기한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제기구 66곳 탈퇴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고요. 대신 국방비로 2,000조를 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이 최근 그린란드는 미국 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의 하나인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라는 트럼프 측근의 발언에 덴마크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공격받으면 반격도 가능하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축출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는 일부 환영의 의사도 표시했지만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큰 우려를 제기했죠. 유럽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돼 있어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탓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트럼프식 제국주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죠. 최근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그것은 시진핑이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침공을 하면 자신은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라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또한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내 임기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총리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당하면 군사력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죠. 중국은 새해 들어서 히토류 반도체까지 일본 수출을 금지하여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평화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두 나라도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처사에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신제국주의 시대라는 말은 강상중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교 총장이 21년 일본의 네오콘적 지도자들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방향전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일본도 전후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이렇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세계 열강들이 해외 영토 경쟁에 뛰어들었던 때를 말하죠. 그 결과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지도가 19세기 말 열강들에 의해서 분할된 세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큰 대전을 두 번이나 치른 후 여러 나라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1945년 유엔을 설립했죠. 유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대략 6, 70년 동안 이 유엔에 의해서 세계가 관리되었죠. 물론 그 사이에는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협력 기구를 통해서 그럭저럭 정치적으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대를 지나면서 탈세계화 현상과 맞물리며 유엔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니면 아랍권 또는 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동맹에 의해서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고 제국주의화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론적인 평화를 꿈꾸며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종말론적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종말론적 평화가 아닌 여러 열강들이 분열하여 보습이 아니라 칼을 만들고 낫이 아니라 창을 만드는데 앞다투어 예산을 쓰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정치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저희 신앙인들은 깨어있어 예민하게 지켜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태도,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